품질이 브랜드를 만든다. 품질은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다. 삼성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품질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다. 1990년대 신경영 선언 이후 품질 혁신에 집중한 결과 삼성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다. 값싸게 만들어 많이 파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품질 좋은 제품으로 정당한 가격을 받는 시대다. 품질에서 타협하는 순간 브랜드 가치는 추락한다. 고객이 최종 심판관이다. 고객이 싫어하는 제품은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해도 소용없다. 기업은 고객을 위해 존재한다.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만족시키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시장 조사를 게을리 하지 말라.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서 성공할 수는 없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삼성이 60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끊임없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쌀 장사에서 시작해서 전자, 반도체, 서비스업까지 시대의 변화에 맞춰 사업을 바꿔왔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 항상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면 변화에 밀려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 대한 메시지, 조국에 대한 사랑,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광복, 전쟁, 산업화를 모두 겪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은 조국에 대한 절절한 사랑이었다.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나는 부끄러웠다. 선진국에 나가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했다. 우리 기업이 성공해야 나라의 위상도 높아진다고 생각했다.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국가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 후배 기업가들도 이런 마음으로 사업에 임했으면 좋겠다. 교육의 중요성. 교육이 나라의 미래다. 삼성이 교육 사업에 관심을 가진 이유다. 성균관대학교를 인수한 것도, 각종 교육재단을 만든 것도 모두 교육의 중요성을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자원은 사람이다. 그 사람을 제대로 키우려면 교육밖에 없다. 기업도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단순히 기부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 투자라는 관점에서 말이다. 경제 발전과 사회 책임. 기업이 커질수록 사회에 대한 책임도 커진다. 삼성이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이유도 그 때문이다. 돈을 많이 번 기업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 나아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기업의 진정한 사회적 책임이다. 미래 세대에게 도전 정신, 젊은이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안전한 길만 택하지 말라.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해야 한다. 나도 22세에 고향을 떠날 때 두려웠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삼성은 없었을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실패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글로벌 마인드. 이제는 국경이 없는 시대다. 우리나라 시장만 보고서는 큰 기업이 될 수 없다. 처음부터 세계를 무대로 생각해야 한다. 언어도 중요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 어디서든 통용되는 실력이다. 실력이 있으면 언어나 문화적 장벽은 극복할 수 있다. 창업 정신. 대기업에만 들어가려고 하지 말라. 창업도 좋은 선택이다. 특히 지금은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다. 기술 진보로 인해 적은 자본으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나도 22세에 창업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해냈다. 지금 젊은이들이 그때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 마지막 당부. 끝나지 않는 이야기. 이 회고록을 쓰면서 느낀 것은 인생이 참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다. 엊그제 22세 청년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80세가 되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최선을 다해 살았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들을 했다고 생각한다. 삼성은 이제 나 없이도 잘 갈 수 있을 만큼 커졌다. 훌륭한 후계자들과 유능한 임직원들이 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영원한 가치.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하지만 가난하게 살 필요도 없다. 정정당당하게 돈을 벌어서 의미 있게 쓰는 것. 그것이 기업가의 도리다. 삼성이 번 돈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나라 경제도 발전했고, 세계 시장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인사.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60년간의 기업 활동을 마무리하며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특히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사업에만 몰두하느라 가정에 소홀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삼성이 있을 수 있었다. 임직원들에게도 고맙다. 월급이 적어도 불평하지 않고 어려울 때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다. 고객들에게도 감사하다. 삼성 제품을 믿고 사용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으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후배들에게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린다.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삼성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더 큰 미래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 1987년 11월 이병철. 저자 후기. 이병철 회장의 실제 회고록과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 소설은 한 기업가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를 조명하고자 했다. 1938년 대구의 작은 쌀 가게에서 시작된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사와 궤를 같이 한다. 일제강점기, 해방, 전쟁, 산업화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겪으며 기업을 키워낸 이병철 회장의 삶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였다. 특히 인상 깊은 것은 그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었다. 80세가 다 되어서도 신경영을 선언하며 변화를 추구했던 모습에서 진정한 기업가 정신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다. 시대적 한계도 있었고 개인적인 결함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려는 의지만큼은 배울 점이 많다. 이 소설이 현재와 미래의 기업가들에게 작은 영감이라도 줄 수 있다면 다행이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더 큰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기를 바란다. 삼성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다. 하지만 그 시작은 22세 청년의 작은 꿈이었다. 꿈은 이루어진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